저도 지금 틀어놓고 보길래 그냥 보는 거예요. ナイフで胸を人差し、小指の爪も剥がされています。同一刃取りで間違いないでしょうね。これで3人目かな。亡くなったのは日清理財中久保田隆회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네? 자네들 말이에요. 자기도 지금 시신을 훼손했네. 손가락 손을 끼웠대요. 근데 그때 저 임진왜란 때도 우리 콧대가고 콧대가고 그랬는데 그랬죠, 맞아요. 殺された時間も飲んでたんじゃないと言いました。 죽은 사람 숫자 파악하려고 그렇죠. 그게 저 월급하고 관계 있었던 모양이죠. 그걸로 상을 줬대요. 그러니까 전공을 따지기 위해서 실제로 그 바람에 개미냐 뭐 군인 아닌 뭐 민간인도 다 죽이고 해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저 귀 2개 잘라가니까 코 하나로 하느라고 코 잘라오라고 그랬다. 맞아요. 聞きましたけど、被害者の共通点探してるんですって。今回は無差別殺人なんですから、そんなもの探しても無駄ですよ。なるほど。 어우 좋네. 하고 있지만 체감하기 힘들다. 약간 모순적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경제부 노태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2억 원씩 떨어진 아파트들이 나오기도 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가 많습니까?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이진 않고요. 뭐 강남의 고가 아파트 또는 뭐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일 비쌀 때에 비해서 뭐 억대로 좀 떨어진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예외적인 거래이거나 또는 급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뭐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례는 드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는 집값이 많이 5억 원 올랐는데 이하의 아파트 상승률 시세가 0.5% 비슷하거나 올랐는데 이게 오른 경우도 이상했어. 있다는 그 건데 수치 그 아세요? 나 어떤 몰라요. 근거로 내가 하라고 그걸 했다고 하는 건지 뭘 오늘 딴거 하다가 우연히 본 근데 이제 알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통계로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집값이 보니까 막 집에서 막 주위에서 막 이 조사 결과를 보고 10억짜리가 이제 11억이 되고 지수가 그러는데 올라갔으면 상승했다. 정부 발표 보면은 0.5% 올랐다는 이렇게 거예요.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통계를 왜 그런 숫자가 나오냐? 0.5 엄청 거죠. 알고 봤더니 지난주에 비해서 그 동네에 오른 거고, 가구가 내린 거 이런 100가구가 거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동네에 이제 저 서초동 장기적인 이제 주택 조세가 가격 기준이 좀 성수율 있긴 해요. 100가구에 한 채가 팔렸어. 감정 같은 경우에 걔가 10% 매달 올랐어. 조사를 할 때는 한 2만 그럼 상승률이 10%가 아니고 표본으로 쓰는데 10% 나누기 지난 100인 2017년 거예요. 11월이죠. 그때 그럼 2만 그러면은 7천 가구를 0.1이 교체를 했다고 일이 되는 하더라고요. 거예요. 그렇죠. 0.1%가 하는 개념은 100가구 중에서 100가구 중에 올라갔으면은 거래 수를 나눈대요. 그럼 거래가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미끼가 거잖아요. 조금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감안해서 떨어졌다고 감안해서 하는 예를 들어 그 동네 예를 들어 뭐 어떤 단지의 그게 1000가구인데 조금 애매한 그 동네 수준인데요. 거래가 약 뭐 한 10가구밖에 안 됐어. 세다 이게 피해 보는 게 아마 그렇죠. 좀 더 근데 정확할 것 집들이 같습니다. 50%씩 올랐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프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드릴 텐데 1% 나누기 100인 거예요. 또 그리고 0.5밖에 안 0.5 그밖에 안 나오고. 2017년 2월에 수치가 96.4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도 수치가 저희가 있을 거예요. 기간이, 시기가. 그렇죠. 일정 기간을 나눠서 그게 그 숫자가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게 그 체감이 다 보시는데요. 근데 구해상 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래프가 이제 완만히 하락하게 됩니다. 저렇게 완만한 손을 구간이 엄청 바로 많이 지금 줬나 얘기하는 보네. 17주 아주 연속 너덜거리네. 하락한 구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오를 때는 내가 왕창 가운데를 못 내릴 맞춰 때는 그래요. 자꾸 찔끔 잘 안 이렇게 보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가운데 같습니다. 세게 치는데 가운데 안 맞으니까 팍팍 집을 돌아가. 사려고 하는 집에 까지고 관심이 있는 까지고 시민들 막 입장에서 그러고 보면 정말 떨어진 거냐 정부의 가운데 대책이 딱 맞춰야 되는데 먹혀서 잘 안 효과를 본 보여가지고 거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하다 있거든요. 보니까 왜 잘 이게 그래서 잘 적용이 꺼져요. 될까요? 해지고 현재 주택 상황을 또 한마디로 드라이브 얘기하면 원이라고 집을 저기서 가진 사람은 얘기하는 안 팔고 집이 없는 사람은 맞아야 못 사거나 안 되는데 산다 가운데 이렇게 안 정리할 맞으니까.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안 파는 경우는 일단 이제 다주택자 같은 실하고 경우는 부동산이 뭐 양도세가 아. 중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담을 느껴서 안 내놓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우리 고생 많이 부동산 돼 있습니다. 손가락이.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여름에 괜찮은데 어치대까지 오늘 날 추워서 맞춰보자 그래요. 이런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럼 이제 땀만 집을 나면 사려는 괜찮은데. 사람은 막상 살려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땀나게 이거 뭐야? 코스를 끼고 하셔야 되는 정부에서 거예요.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안 사고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자. 또 답답하죠. 이렇게 이제 네. 매수자 매도자 양측이나 관망을 하다 보니까 거래는 없고 집값은 변화는 더더욱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게임 같네요. 서로 상대방이 항복하기를 바라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집값 아니 우리 동네는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봐야 대의원을 뽑는데요. 집값 일단 재건축?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좀 근데, 관광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100명을 높아 뽑는데요. 보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이제 네. 거리 경제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임시통해 정책이 가지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오늘 저기가 도시 왔더라고. 경제가 저 좀 선조인단 발전 않은 것 같고요. 그 예. 명부가 정부 명부가? 정책도 네. 규제 이만큼 왔어요. 강한 신호를 주고 근데 있는 100명을 때문에 뽑는데 이렇게 한 사람당 투표권이 하나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조합원 한 명당.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 뽑아서 뭐 한대요? 세금의 문제가 끼어 있는 그렇죠. 거죠. 바로 종합부동산 그 대의원을 뽑는다는데 대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한 동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든가 우리가 이제 49동이면 49동에서 한 명을 뽑는다든가 그래야지. 집을 내놓을 수 있을 뭐 것 이만큼 같고, 주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하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가 예상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예, 4월 아파트 공시 가격을 좀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노태인 기자였습니다. 글쎄 그런 거를 뭐하러 뽑나. 꽃샘추위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을까요? 또다시 높아진 그래서 미세먼지 월급이 있나 농도가 보니까 바람 덕분에 월급이 1년에 해소됐습니다. 40만 원 준다네요.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에 다시 회색 장막이 요새도 드리워졌습니다. 무슨 뭐 공영 뭐 어쩌고 해가지고 반에서도 주도해가지고 재건축 비리를 안 생기게 이들 지역에는 하는 게 있는 일주일도 모양인데. 채 안 돼 또다시 미세먼지 그런 주의보가 거하고 하기가 발령됐습니다. 없나. 왜 또 대여는 지난밤 중국과 북한에서 오염물질이 밀려든 데다 새벽부터 대기가 정체되며 국내 오염물질까지 쌓인 겁니다. 특히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진 탓에 미세먼지의 2차 생성도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높은 습도 조건에서 질산염 등 2차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 들어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뒤덮었던 바다 안개와 먼지가 불과 2시간 만에 사라지며 송도의 건물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름까지 거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도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미세먼지를 걷어낸 건 바람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수도권에서부터 미세먼지를 남동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밤새 남부지방의 미세먼지까지 흩어질 것으로 보여 내일과 모레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이후 공기 흐름이 정체되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집에 미세먼지 공기정화기가 해결을 위한 있는데 범국가적 기구를 좀 살려고.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이제 대표의 뒤져봤더니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이번에 뭐 지시했습니다. 미세먼지 이에 따라 운동하면서 청와대는 송 집이 많이 대표가 올랐대요, 추천한 자식들이. 김은전 그래요? 유엔 어. 사무총장에게 뭐 이 그 기구를 인기 이끌어줄 수 품목은 있는지 밖에 확인하겠다고 대기하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가성비 전 전개 전 많이 위원 나왔더니 뭐 한 국가적에서 총장이 현재 미닉스가 해외 출장 있어요. 중이어서 귀국 그게 후 뭐 정부 보상을 19만 직접 원 하던 게 들어보고 요즘 뭐 결정하게 될 25만 원씩 것이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배짱이에요. 이와 함께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샤오미가 일반인도 LPG 차량을 대비 살 수 가격이 있는 좋다고 조사입니다. 샀어요? 최악의 아니, 미세먼지가 그거 규제를 보니까. 풀면서 그래가지고 생긴 변화. 샤오미로 김현주 두 기자가 개를 보도합니다. 주문했어요. 예. 딱 그게 이제 해외 배송이 나왔어요. 택시나 예. 렌터카, 그 장애인 비교해보니까 차량이 제가 연료로 정말 좋아요. 쓰는 LP가스, 아니 그러니까 좋다고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사실은 훨씬 가격이 그게 쌉니다. 참 그게 반면 거품이에요. 미세먼지 배출은 그거 훨씬 사실 적습니다. 거품이죠. 그거 질소 필터 산업을 앞에 모터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저 선풍기 앞에 필터 갖다 놓고 그냥 불어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LPG 필터 값이 차량이 그게 다 해봤자 그게 적용되면 뭐 5만 원 초미세먼지가 맞아요. 최대 모터 하나, 70톤 모터하고 초과보다는 막 연구 맞아요. 결과도 있습니다. 뭐 센서가 있긴 한데 그런데도 센서. LPG 차량을 일반인에 허용하자는 센서 주장은 있지. 번번이 국회 그게 문턱에 다른데 뭐.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 자체가 우리나라 때 비싸서 그냥 샤오미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 또 샤오미 사면 된다더라고. 오래된 근데 빗장 고장이 안 나요. 국회 그럼 산자위가 그냥 말게 화석유 없지요. 아니, 가스법 내가 개정안을 그 공기정화기를 10년째 쓰고 있거든. 전에 예. 고장이 없어. 아니 모터 하나인데 고장이 없어. 고장이 없더라고. 게다가 우리가 뭐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등을 아니 그 이유로 모터만 디젤을 있는데. 제외하고는 차량에 LPG 연료를 그래, 쓰지 그래. 못하게 한 규제 조항이 근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공기정화기 그 문제점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때 청소가 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표 교체지. 까먹고 게을렀었어. 보이고 이 문제는. 맞아요. 미세먼지 절감에도 그저 필터가 일정한 시간 지나면 여야는 또 내일 갈아주라고 본회의에서 화석유 삑삑거리잖아요. 가스법을 포함한 7건의 미세먼지 저감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좀 헷갈리는 게 그 필터가 보통
이처럼 규제가 종류가 한 풀리면서 일단 3가지 소비자 정도? 3가지 선택권은 정도? 이 넓어졌습니다. 교체 주기가 달라요. 시장에서 아. LPG 차량의 인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향세고 귀찮은데 미세먼지 약간 감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헷갈려요. LPG 차량의 아. 경쟁력이 중요하겠죠. 써놔야지 뭐. 과제는 무엇인지 근데 정민호 이거 기자가 잠깐만. 짚어봤습니다. 써놔야지. 귀찮아. 그러다가 아이. 생각나면은 또 누구나 LPG 차를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반기는 사람도 있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정수기도. 많이 고려하고 정수기도 필터가 4개 들어가더라고. 계시니까 그 1차 필터, 2차 소비자 필터, 입장에서 3차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있는데 그 주기가 LPG 차의 다르더라고. 매력을 못 1차 느낀다는 필터는 반응도 6개월, 나옵니다. 2차 필터는 뭐 1년. 굳이 막 귀찮은 느낌이 만들었거든요. 사실 뭐 가정에서 쓰는 거는 꼭 그거 지킬 수는 없고 적당히 그럴 봐서 만한 그냥 이유가 시간 있습니다. 되면 교체해주면 돼.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40%가량 싸지만 상대적으로 연비도 출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요새는 주유소에 인터넷이 값없이 있어서 적은 LPG 그런 거 충전소는 구매하기 가장 편해요. 큰 불편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면 LPG 알아서 차량 해야 등록 맞아요. 대수는 8년 사이 40만 대나 줄었습니다. 맞아요. 시장에는 이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전기차 등 다양한 그 친환경 스피커- 차들이 나와 있죠. 스피커가 그래서 이런 오래돼갖고 LPG 차량들에 대한 스피커 옆에 구매가 부분이 늘어나려면 그 엣지라고 이번 규제 하더라고요. 완화에 이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스피커 후속 조치가 있어야 가운데 한다는 있는 주장도 거구나.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 현재 LPG 이 차량은 옆에 시야가 실리콘이 좁고 있는 부분이 공간을 차지하는 경화대가 LPG 떨어지더라고. 탱크는 거슬립니다. 그- 특정인 수요만 그게 있다 이제 보니 신차 경환에 뒤처진 움직이면서 건데 그 안에 소음이 얼마나 밖으로 매력적인 나오지 신차가 못하도록 막아주는 나올지가 역할을 관건입니다. 한대요. 그게 구매 유인책도 그걸 거론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유럽처럼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것도 파는 데가 있더라고. 소비자가 아 그러게 말이야. 보다 많이 그 하나에 뭐 선택할 수 있는 2,400원인가? 그런 제도가 그래서 두 개 사가지고 다만 그쳤지. 수입이 줄어들 정유업계의 그때 반발은 되게 정부의 수입이 부담입니다. 2,600원. 또 LPG 수요가 늘면 그래도 그거 사면 휘발유가 헤매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줄기 때문에 비싸죠. 향후 네, 깜짝 LPG 세금 놀랐어요. 인상 안 파는 게 도 없어. 또 아, 진짜 안 다른 파는 게 변수가 없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설마 이거 팔다고 눌러보잖아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주유소 아, 참 석유가 좋아. 오를 때는 소가격이지만 내릴 때는 한없이 더디죠.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저쪽 배그에 저 이런 속도 가끔 요새 가는데 가서 집 고치는데 거기에 음. 에어컨이 없어요. 신월당. 예, 에어컨이 없어.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사는데 거기다 새 거 사놓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요새 뭐 동네에서 파는 그 당근이라고 하는 그 앱이 있더라고요. 그 중고 파는 앱이.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다가 8만 원인가 나온 게 있더라고 에어컨. 설치비가 좀 들잖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 집에 하나 있는데 가져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안 쓰냐 그랬더니 달려고 했다가 자기는 안 쓸 것 같다고. 형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래서 갖다 놨는데 그것도 무슨 밸브라고 하나 그 너트가 없더라고. 다른 거 다 있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또 그것도 팔아요. 200얼마씩이더구만. 비싸. 그래서 신청해놨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고. 네, 제가 설치하려고 설치하고 가스만 그 사람들 불러갖고 시키면 되잖아요. 그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컴프레셔에서 그 냉매 시켜갖고 그 외부 실외기에서 열 방출하고 다시 시키니까 그 가스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구멍도 뚫어야 되고. 이제 집에 이제 구멍 뚫는 거는 기계가 있으니까 드릴로 구멍 뚫고 또 배관도 감고. 배관은 그 확장기가 있더라고. 확장기가 3만 얼마인가 팔더라고요. 그리고 사가지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죠. 탑승자 전원이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기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연이어 사고 기종 운항 중단 방침을 밝혔고 결국 우리나라의 이스타 그런 것들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시키나 내가 하나 돈은 똑같이 들더라고. 왜냐면 공구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작업하면은 그 성취감하고 공구만 남아. 운항 체계는 국토부의 정밀 안전 점검 이후 해보면은 그렇더라고 이게. 없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 고려하기로 손에 좀 익을만 하면 끝나요. 아쉽게. 때까지 해당 비용 추가 도입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항공 당국이 아예 모든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창의 왜 공구 같은 거에 사놓으면은 막 사용해보고 싶잖아요.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쓸 데가 없어. 맞아요. 자국 항공기는 물론이고 외국 항공사에도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어제 중국과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누가 이어 멕시코 가가지고 그 국영 공부 쓸만한 항공사인 일이 아에로멕시코와 있으면은 막 몽골 기뻐. 국적 항공사인 기다려봐. 이라크 몽골이랑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베아도 오늘 해당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아, 투어자님 갔어요? 네, 갔어요. 오, 한 개만 하고? 저기가 요즘도 애 실어나르나요? 예? 에이, 실망할 애가 없어요. 애가 다과 미국 가 있어요. 다. 근데 왜 열심히 가요? 예? 핑계지 뭐. 뉴스 준비 시간입니다. 정유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미안하네. 어제도 한 게임하고 갔는데. 누구요? 투어자님 어제 한 게임하고 가지 않았어요? 핑계대니까 지금 한 게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뭐, 급히 바쁜 일 있다고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뭐 할만한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모든 혐의가 사실로 입증됨을 전제로 하고요. 저희가 직접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먼저 정준영 씨 적용법조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데 여기서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게 촬영을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톡방에 대원에 올렸죠. 이게 유포죄가 되는 거고요. 유포죄도 역시 불법 촬영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촬영과 유포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형량이 같고, 그래서 불법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입증이 되게 되면 그 양형 원칙에 따라서 최대 7.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4천 또는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제 형량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방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겼던 흔적이 있고 또 뭐 영상이 없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대화방 참여자들이 일단 그 영상을 보기만 했다. 그러면 참여가 처벌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대화방에 전달을 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유포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없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 촬영의 공범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영상 없냐 이런 말들이 정 씨가 불법 촬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고 또는 그 친구라는 사람들이 또 유포를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뭐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그게 구현하려고 한 것뿐이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이 어렵다. 너무 어렵네요.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레슨 받고 오시는 걸 거예요. 아마도 그죠? 시간이 시간이 그러네요. 레슨 받고 이 대화 속에서 다른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안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대단하신 열정이야.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로 뭐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정준영 씨는 그렇고 이제 저 본인이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지나 봐요. 지금 재밌죠.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그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불법 촬영과 유포가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각각 징역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준영 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열흘 된 구입죄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경찰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경계심 없이 행동하다 더 큰 사고가 날 수있는데요. 친척이나 지인의 반려견에게 물려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이 여성은 다른 행위와 마주칠 때마다 목줄을 팽창하게 당깁니다. 치아가 좀 독하지. 네. 강아지들이 모르는 사람들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상황이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해요. 개 물림 사고의 진단은 어구, 중부병원의 어구. 응급실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00명당 개 물린 환자가 2011년 5.6명에서 2016년에 7.6명으로 늘었습니다. 20명 중 1명은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만큼 중상이었습니다. 중상 위험은 가족이나 낯선 이의 개보다 친척이나 이웃, 친구의 개에게 물렸을 때 더 컸습니다. 이 여성도 친구의 강아지와 놀아주다가 얼굴 주변을 물렸습니다. 익숙해서
이제 놀아준다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갑자기 장난을 많이 쳐서 그렇지. 야, 주인도 다칠 때 있어야. 아니 그게 저 장난도 상대방이 받아줘야지 장난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야 저게. 아직 아유. 내가 잘 모르는 친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터치를 하려거나 아니, 이거 말도 안 돼요. 응급의학과가 이거 좀 어떻게 하고 저걸 걔 승리를. 저거 인터뷰를 해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거부해야지 자식이 있지. 저번에 외갓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그 외갓집에 그 조카 아들내미가 인천에 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개 있다고 밖에다 묶어놓은 개인데 가가지고 뭐 장아찌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개도 숨기려니까 물어봤지. 근데 옆집 사람이 그 개를 줬대요. 근데 그 옆집 사람이 인사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가 준 개가 이제 사람을 물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패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말리니까 아니 내가 줘가지고 자식이 안 그러는데 왜 물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패더라고. 이건 구정 때 가보니까 추석 때 갔었는데 그때가 이건 구정 때 갔더니 그 개 없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논논인 거예요? 열어놓는 게 아니라 저 추석하고 겨울 사이에 간 것 같아. 에이, 걔 무섭다고 때리지도 안 해요. 아, 그렇지. 걔가 사실은 뭐 걔도. 근데 그 걔가 또 그 사람을 한번 물어버릇하면 또 물을 재현할 수 있는 그 저희가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성량이 잘 안 바뀔 테니까. 삼성은 새 얼굴 주의 활약으로 KT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해외 유턴 발인 유격수 걔 입장에서 보면은 센터 모르는 놈이 저 명절날 어쨌든 왔든 뭐했든 그래갖고 와서 나는 귀찮아 죽겠는데 와서 시비 붙으면은 짜증나지. 걔가 귀찮아하거나 지가 위협을 느끼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죠? 이제 자기도 이제 생소한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은 125억 원의 사나이 양의지도 3타수 2안타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점을 보이며 NC 안방마님으로서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KBS는 호솔치입니다. 이 종이 다른 거하고 교감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가끔 대표팀의 러브콜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거 힘매시네요. 엄청 힘매시네요. 22세이다 올림픽 대표팀으로 왜 힘매지? 오늘 이보다 잘 치는데. 부회장한테 각인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됐어요. 그래서 더 지금 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경 쓰여서. 18세 이하 대표팀에 월반했습니다. 우리 총무가 올해 5월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총무가 열심히 뛰는데 그러나 이번 A 대표팀의 전격 발탁되면서 20세 이하 대표팀에 이상이 걸렸습니다. 엄청 열심히 뛰어요. 스페인 게임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도 불발됐습니다. 여유가 있어. 또 일단 A 대표팀의 선발된 이상 발렌시아가 참출 의무가 없는 20세 이하 대표팀에 이란을 보내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좀 편해서 그렇지. 발렌시아는 스페인 리그와 국악컵 결승에 유로파 리그 결승까지 치를 수도 있는데 5월 말 20세 이하 월드컵 일정과 겹칩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정정영 감독은 이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거 초래를 해야죠. 구단에서 오늘 준다고 그 내가 저기를 보거든요. 그 카페 지성아빠 나눔 세상인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끔 내가 보는데 오늘 그 사연이 하나 써놨더라고. 저런 축제 거기는. 네 맞아요. 네. 나이가 58인데 개인 사업을 한대요. 근데 은퇴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보면 애도 아직 첫째는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하는데 둘째가 자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찾을 때까지 하려고 하면 내가 좀 일을 더 해야 되고 남자 평균 나이 가만히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보통 한 70세로 보는데,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70세로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혹시 여기에는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은퇴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의견을 좀 묻겠다고 하니까 또 그 밑에 또 책을 쫙 쓰더라고. 근데 그거를 조금 읽어봤는데 내 얘기를 혼자 써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 시장에 있잖아요. 놀러 왔길래 야 이거 좀 봐라. 공감되는 얘기 많아요. 이거 좀 봐라 그랬더니 야 우리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러더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 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없어요. 그저 밑에 이제 댓글 쓰는 사람들 이제 다 이제 댓글 쓰는데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이르다. 그 이제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하고 또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주위에서 보면 뭐 10개 일하던 거 한 3개만 좀 여유 있게 하고 7개만 네가 하면 유지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그만큼 좀 하지만 네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자영업은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데 100을 떼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거기서 둘 셋을 뺀다는 거는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거다. 근데 나는 그거 공감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써있고 그렇다고. 진짜 개인 사람 모르는 사람들 얘기로는 그냥 네가 열흘 일을 했으면 네가 뭐 7이나 8만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2는 네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을 해도 지금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데 실수라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말이야. 최선을 다해도 지금 뭐 다들 떠들떠들 열심히 해서 판에 그렇네요. 또 슬슬 던질 일이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딱 끊으면 모를까. 또